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너무 가만히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 한 것 같네. 너 코로나 학번이가? 네. 예. 뭐 어쩌겠노. 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박작물에 관해서 먼저 보면 변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 알 거고, 그지? 또 조용하네. 네. 변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 생산되는 걸 알잖아, 그지? 네. 1억 5천만 헥타르에서 현미로 보면 4억 5천만 톤, 정제로 보면 6억 3천만 톤, 밀이 6억 한 2천만 톤 그렇게 생산되고, 우리는 한 78만 헥타르의 논에 지금 72만 헥타르만 재배가 되고, 나머지는 다 시설 작물이나 또는 콩이나 이런 그 휴경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배는 뭐 기본적으로 그 하고, 밭작물에 보면은 두류, 콩까지, 그지? 네. 콩, 파, 녹두, 장두 뭐 이런 애들, 완두콩, 싹고 다 여기가 파다고. 그 다음 맹류 하면은 뭐고?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용어적은 대맥이라는 게 대맥. 큰 거, 모르겠지.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건 뭐? 밀이지. 예. 쌀 다음에 밀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작업률이 우리가 0.5%밖에 안 돼. 다 수입해. 여기에 관한 것도 이제 왜 그러냐. 앞으로 여러분은 대학원생이니까 어떻게 하면 신품종을 너희 방에서는 미래 국산 작업률을 높일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건 대응을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품종을 개발하면 되나? 요즘은 전 좀 기후 변화라고 생각. 기후 변화가 좀 심해가지고 강수도 너무 오락가락이고 온도도 너무 오락가락이라서 그런 기후에 좀 적응을 잘하는 그런 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핫 이슈인데, 지금 우리 그 소비량을 높이려고 하면은 가장 핵심이 분질이야, 분질. 밀의 품질, 소위 분질이 안 좋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거는 거의가 뭐다? 밀가루 만들면 박력분이야. 그래서 이제 미국은 왜 그러냐, 캐나다는 왜 그러냐 보면은 수확을 8월, 7월, 8월에 해. 밀을. 캘리포니아 가봐도. 우리는 6월달에 하잖아. 그럼 6월달에 이렇게 되게 온도도 높아지고 되게 더우니까 습하니까, 그지? 덥고 습하면 어떤 광합성이 안 되고 익어버리는데 알맹이가 제대로 안 차고. 네. 그지? 거기서 품질이 저하되고, 그리고 그 넓은 대륙에서 1인당 경제 면적이 500헥타르 되는 거하고 우리 뭐 1헥타르 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이 첫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제면용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건 뭐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요즘 이제 아토피 환자라든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단 말이야. 치유농업의 일환으로도 가능하고, 건강 생각하는 이런 쪽에서 하면은 이 밀을 국산화할 필요성이 절대 있다 이 말이지. 몰라, 그 수입하는 밀이 GMO인지 아닌지. GMO가 아닐 것 같은데. 미국에서 재배하는 옥수수, 콩은 99% GMO라고 보면 돼. 그 밀은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그 하여튼 사료용으로 하는 거는 뭐 거의 그렇다 이 말이지. 근데 콩은 미국은 우리처럼 이게 단백질 작물로 재배를 거의 안 해. 유지로 한다. 기름을. 그리고 콩이 지금 심어 놓으면 차기로 하면 기름 짜면 60%가 기름이 나오는 정도라.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과거에는 단백질 작물이라 했는데 지금 뭐고 기름 작물, 유지 작물로 분류를 해버린 거야.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그렇게 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잡곡 하면은, 잡곡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는 아는 게 뭐고? 조, 기장, 뭐 수수 이런 게잖아. 근데 옥수수도 잡곡에 또 분류를 해요. 웃기지,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1대 작물인데 제일 생산량이 많잖아. 주로 사료 작물로 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즘은 찰 옥수수 해서 많이 또 재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돼.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연구를 하느냐? 지금 남부작물부 밀양에서 하고 있어. 잡공유는. 그 과거에는 농촌진흥청이 수원에서 헤드쿼터가 본부였어. 그 다음에 전북 익산, 그리고 경남 밀양, 이렇게 이제 트라이앵글로 해서 전국에 이제 이 작물 연구를 다 했단 말이야. 거의 똑같은 비슷한 작물들을 다 했는데 지금은 이 분류를 해놨단 말이야. 벼 하면은 이제 무조건 전주에서 다 해. 익산 옆에. 익산에 있던 걸 전주를 다 옮겼단 말이야. 한 대 모았다.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왜 잘못됐느냐? 우리가 품종을 만들면 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이 뭐고? 지금 환경, 품종이 갖춰야 될 그냥 요건. 균일성, 수량성에 대한 균일성이 있어야 돼. 요정이 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 우수해야 되겠지. 우수성. 그 다음 균일해야 되겠지. 방어는. 그 다음 한쪽에만 재배하면 되나? 그럼 광지역이 돼야 되겠지. 광지역성. 그 다음에 올해만 수량 많이 나고 내년에 안 나면 안 되겠지. 그럼 뭐 연속성. 영속성이, 지속성,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 추가로 하면 병충해 저항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붙지만 그런 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전주에서 개발 육성하면 전부 전주에서 주로 되잖아. 네. 근데 이제 일을 하기에는 그게 좋아. 인텐시브하게. 비닐하우스는 그거만 딱 유리 온실 지어가지고 1년에 뭐 3기작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한 2년 만에 품종, 신품종 하나 만들 수 있다, 아이가. 그런 거는 좋아. 부산시키 나오면은 경비가 많이 들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거야. 근데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태백산맥 동서사전 있지. 있죠. 그제? 그 다음에 지리산 권역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동서가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나요. 기후 자체가. 맞습니다. 토양의 토성도 차이가 많이 나요. 비옥도 차이 나고. 그러면 거기 지역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과거에 구간이 명간인 것이 맞아. 중부작물부 수원은 북방농업을 대비해서 하는 게 맞아. 전주는 그 넓은 들판, 고남, 충청도, 밀양은 영남, 전남.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맞는데 효율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차피 경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인텐시브하게 집약기술, 집약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농촌진흥청장이 되면은 어떻게 할래? 과거 방법을 할래? 지금 바뀐 방법을 할래? 그런 거 여러분들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신품종을 만든다 하면 신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은 뭘까? 전보다는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더스라고 하죠. 더스. 네. 뭐? DUS. 디스팅트니스. U는 유니포미티. 균일해야 되지. 차별화되고 균일화되고 S는 스테빌리티. 고정이 돼야 되지. 어떤 애는 좋고 어떤 애는 나쁘고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이게 신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그래서 신품종을 만들면은 일단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 이게 예를 들어서 김제나 뭐 전북을 중심으로 한 거냐, 아니면 밀양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에 심을 거냐, 아니면 평야지에 심을 거냐, 아니면 중산간지 목표로 한 거냐.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적합한 대비 품종이 있잖아. 원래 품종 하고 이거하고 같이 옆에다 심어 보는 거야. 그러면 레프리가 최소 애트리스트 20명 이상 모여가지고 전부 체크리스트가 평가를 다 해.
보면 뭐 엽색부터 잎의 수광태세, 그 다음에 이사 형태, 이사 뭐 다 해보는 거야. 그러면 패널들이 다 앉아가지고 마크 한 개 기준은 것보다 우수해야 뭐 한다? 분종으로 인정을 받아.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이름을 짓는 거야. 장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영남도 좋고 호남도 좋다 이러면은 맛도 진짜 좋다 하면 영호, 진미 이래 이제 짓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고집이 표현이 좀 거나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어. 만약에 내가 엄청 유명하다. 별을 분명을 만들었다 하면 아니 나는 이니셜이 영어로 YS다. 그지? 그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면 YS로 가는 거지. YS 미. 그지? 그런 사람 많다. 옛날 많았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통일부에 만든 사람이 누구? 이장. 어? 허문희 교수님 서울대. 우장춘 박사님은 시험용 수박, 삼배치 수박 만든 거 2N하고 4N하고 교잡해가 만들었지. 그럼 이분은 IR667이라는 아주 인디카, 그지? 스티키 안한 알양미 그거하고 우리 자포니카 피하고 이렇게 해가서 그게 속간 교잡이다. 종관 교잡이 아니고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남북 통일을 염원한다 해서 이름을 통일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장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과거에는 이게 이제 개통으로 해가지고 뭐 영남 뭐 200, 310호, 220호, 뭐 150호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 지금은 이걸 이제 그 이름 거기 특성에 맞게끔 많이 하자는 주의라. 특징을 나타내게끔. 그러니까 초당 옥수수 중에서 이제 당 함량이 높은 건 초당 옥수수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품종 신품종을 만들어내. 그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이잖아. 네. 국가기관에서 하는 그 품종 만드는 거는 주곡 위주야. 뭐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여기까지는 민간에서 손을 댄다 못 댄다. 손을 못 대.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민간에서 하는 거야. 특히 채소종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게 딸기, 고추 이런 거잖아. 오이, 가지 이런 거, 그지?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농우바이오라고 저 경기도 이천에 가면은 네. 있잖아. 네. 그거 들어가야 제일 어려워. 그 연봉도 겁나게 세다. 엄청 세. 교수로 안 올라해. 그 정도로 세다. 눌러낸다고 하던데. 그 부장 이상 되면은 교수보다 훨씬 나아. 돈 많이 받는다 들었어. 그래. 연봉도 세지. 특허 내고 하면 보람도 있지. 교수 오면은 뭐 하여튼 할 일이 많잖아. 취업도 시켜야 되지. 그죠? 수업은 기본이지만은 연구비 딸라면 얼마나 힘들어. 실적도 있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안 할란다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잠 빼고 굵기 때문에 그 생활이 익숙한 거야. 좋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고 수도권이잖아. 지방이 뭐 안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문제야 지금. 그 지방 균형 발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크다. 그래서 일단 복합적으로 물려가는데 어쨌든 육종은 그렇게 진행된다. 자 이제 잡곡은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밀양에서 한다 이 말이야. 주로 잡곡을 이제 밭작물이 잡곡이잖아. 조, 수수, 기장, 뭐 옥수수도 거기 포함되지만 들깨, 참깨 이런 애들 그지? 다 여기에 포함된대. 그래서 유지작물, 참깨, 들깨 이런 애들은 그지? 해바라기, 땅콩 이런 애들은 다 기름작물을 분류를 한다 이 말이지. 그것도 다 밀양에서 해.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 땅콩하고 들깨 이런 거는 뭐 소비량이 적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벼, 밀 이런 콩 이런 것들은 몰라 3기 기관에서 다 해야 돼. 옛날에 또 문제점이 사실 있었어. 왜냐하면 이 지역 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연구자들 간에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교류가 잘 안 돼.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다. 그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지. 어쨌든 뭐 구간이 명관보다도 지금이 더 낫겠지, 그지?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하면은 뭔지 알지? 감사. 고구마, 감자, 토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오늘 하나는 하고 가야 될까 이거. 고구마 재배법 한번 설명해 봐라. 어떻게 함? 교정이가 설명해 봐. 일단 모종을 싹 틔우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설명해라. 네. 그래. 싹 틔우기를 이제 하고 이제 싹 틔우기를 한 모종을 가져와서 이제 그 로터리를 치고 일항을 만들고 이제 뭐 시비도 하고 이제 고구마 그 심기 적합한 그 땅을 만든 후에 이제 가져온 모종으로 그 제식거리는 한 15에서 20, 30 정도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수평 심기로 하면은 이제 뿌리 활착이 잘 돼서 수평으로 이제 심으면 좋고요. 이렇게 심은 후에 이제 관수를 해서 이제 물을 줘서 이제 뿌리가 이제 잘 활착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고 이제 뿌리가 이제 활착하면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물을 또 계속 주고 자, 일단 고구마 품종은 과거에는 이제 율이라는 게 있어. 밤율자야. 밤맛이 난다. 그 다음 요것을 개량한 게 이제 신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싸지고. 그 다음 신율보다 더 이제 맛이 진하다 해서 진율미라는 게 있어. 그지? 요게 가장 많이 재배되는 대표적인 품종이었었어. 지금 요게 가장 많이 재배되지. 지금 하나 더 우리 하는 게 뭐지? 풍엄미 하고 있어요. 풍어미는 심긴 하는데 이게 별로 많이 안 심어. 그냥 연구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거는 잎의 특징이 좀 달라. 근데 신율미는 밑에 줄기가 약간 레드 빛을 띄어.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5월 예를 들어서 10일 보통 통상적으로 이식을 하겠지. 10일에서 15일 요거 사이가 가장 적합해. 남부 평야지는. 그러면 여기 싹 틔우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싹은 그냥 있으면 자라질 않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전에 이제 싹 틔우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4월 한 10일 정도에 싹을 틔우기 시작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온도가 낮단 말이야. 토양 온도. 낮으니까 이 온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쫙 이렇게 고구마를 쫙 이렇게 눕혀놔. 10cm 간격으로. 그럼 쫙 이렇게 싹이 나겠지, 그지? 나는 어디까지? 한 25에서 30cm. 마디수는 5개 내지 6개 정도 마디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럼 여기를 커팅하는 거지. 그러면 바라온기 심으면 수분이 많단 말이야. 수분이 많으면 얘가 이 활착, 뿌리를 잘 못 내래. 활착은 못 내. 그래서 조금 말려. 말리면 얘가 자를 때 뭐가 생기는 상처가 났지. 그럼 큐링도 돼. 그럼 수분이 부족하니까 얘가 특성이 뭐고 뭘 지금 빨리 하려고 하겠노.
물을 먹을 수분 흡수하려고 하겠지. 그냥 뿌리를 먼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살짝 말려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심을 준비가 됐어.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우리 포장에서는 뭘 해야 되나? 처음에 이제 이 포장을 쓰면 비료를 했겠지. 네, 기비. 그지? 기비를 한다, 이거. 네.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돼. 표층 시비만 해놓으면 안 되니까 로타리 병원에서 동시에 이렇게 열랑을 만드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부분을 두둑, 아래 부분을 고랑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고랑만 파면 좌우측으로 이렇게 흙을 덮잖아. 그러면 깊이가 한 30cm 깊이, 폭 한 30, 40cm로 하는 거야. 이건 한 40cm 정도 두둑 폭은 되면 돼. 그럼 여기 이제 고구마가 이렇게 심는데, 심을 때 이렇게 이제 세워서 심는 거, 요 수직 심는 거, 비스듬히 빗대 심기, 그리고 수평 심기, 그게 요 세 종이 원래는 6개인데, 요런 방법이 있어. 요렇게 심으면 얘가 뿌리가 큰 게 몇 개만 달려. 그 약간 비스듬히 심으면 큰 거 작은 거 비슷한 뭐 반반 달려. 수평으로 심으면 요렇게 약간 길쭉한 거 작은 것들이 많이 달려. 그럼 지금 소비 패턴은 뭐야? 길쭉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높여서 심으면 또 개수가 많이 달려. 뭐 한 15개씩 이렇게 달려. 이런 건 몇 개, 서너 개밖에 안 달린다. 그게 지금 새로운 재배법 전략이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두둑 만들어 놓고 하면은 되느냐? 아니더라. 토양의 수분이 충분해야 이게 착근이 돼서 수분을 잘 흡수, 말라갔던 게 다시 이제 재생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토양에다가 수분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지? 아니면 심고 나서 이렇게 점적호수라든지 해서 물을 주는 방법이 있고, 이건 알아서 선택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잡초가 발생하잖아. 풀이. 잡초가 발생하니까 방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덮을 수 있는 피복제가 있으면 좋겠지. 그걸 뭐라 하나? 멀칭을 하겠지. MULCHI. 멀칭을 하는 거지. 그 멀칭의 컬러는 블랙이야 되겠지. 네. 그지? 뭐 청색도 쓰긴 하는데 블랙이 완벽하지. 거의 방바라성 종자니까. 그러면 블랙이면 지금 온도가 이때는 지금 밤에는 9도, 10도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낮에도 15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럼 생장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한다? 비닐을 덮는데 여기 심어놓은 곳에는 흰색 투명 필름을 해야 온도가 지온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럼 뿌리도 잘 들고 하겠지. 그걸 배색이라 그래. 바깥쪽은 검정색, 요거는 가운데 흰색. 그래서 배색 필름을 쓴다 하는 거야. 요게 고구마 재배법이야. 그럼 감자를 이제 해야 되겠지. 감자는 다른 거는 다 똑같아. 뭐가 다르냐? 요거는 육멸을 하는 거지. 고구마는. 감자는 그냥 씨감자로. 요 하나를 심으면 돼. 근데 요 밑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로스가 많잖아. 그래서 반을 자른다든지 3등분 한다든지 이렇게 싹이 2개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조관하고 주관은 똑같이 해도 돼.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고구마는 30cm 간격이면 요거는 25cm 간격으로 주관이지. 그렇게 심으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서류 재배법의 대표적인 거지. 그러면 이제 용도로 보면은 고구마는 용도가 뭐고? 고구마 용도 뭐고? 식용. 다 식용이겠지. 네. 통상적으로. 물론 사료용으로도 뭐 하고 주정용으로 돼. 주정이 뭔지 알지? 술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주정회사가 지금 7개 있나? 그럼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야. 함부로 못 해. 그래서 우리 경남 가면은 이제 칠서에 있어. 마산 옆에 칠서 있지. 좋은데. 어? 화이트 지금. 아, 그거는 이제 술 공장이고, 술 만드는 회사. 주정. 순수한 알코올만 만드는 회사. 원료를 그럼 거기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 원료는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회사들이 매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저기 동남아나 열대 이런 데 가면 뭐가 있노? 열대 고구마 있잖아. 네. 뭐가 있노? 카. 응? 어. 타피오카하고 이런 카사바 사서.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 고구마가 생산량이 많고 싸면은 그거 쓰면 되겠지 주정으로. 네. 그치? 근데 수입하는 거 진짜 싼데 뭐. 수입해서 쓰는 거지. 그건 전북에 가면 창의 터널이라고 해서 그거는 주정 공장인데 그 지금도 근무하시는 물론 내하고 좀 친한 분이 있어. 여도 친하다만 어쨌든 그분은 연구소를 차린 거예요. 그럼 주정 공장은 이제 이런 거야. 쿼터가 있어. 고가에서 정해놔. 네. 얼마 이상 생산 못하도록 해. 그러면 수익성이 별로 없잖아. 그렇네요. 그럼 특히 내처럼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 술 안 마시잖아. 네. 그럼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 그럼 직원은 50 몇 명 딱 고정돼 있잖아. 내가 보내지 못하잖아. 근데 매출은 50 한 3명, 4명이 직원인데 매출은 500억이야. 근데 매출이 고정 아닌가요? 그건? 거의 고정이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지. 그러면 원료값을 줄이려고 하겠지. 생산 공정 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지. 그게 핵심 아니겠나? 네. 그럼 인건비 술값을 뭐 알코올값 높일 수도 없잖아 쉽게. 근데 그게 1인당 뭐이고 10억이야 10억. 보통 일반 우리 기업체 가면은 제조업은 1인당 중소기업 1억 박 생산성. 그럼 10배지. 대단하잖아. 인프라 다 되겠지. 그런 거 차이 난다 이 말이야. 그건 주정 공장에 관한 얘기야. 그럼 이제 술 만드는 건 일단 그렇게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구마를 하면 주로 뭐 하노? 쪄 먹는 게 가장 많잖아. 네. 그제 소비가. 네. 감자는? 프렌치는 좀 프렌치 프라이가 제일. 감자는 제일 먹는 게 아마 프렌치 프라이일 거야. 네. 그게 맛이. 근데 고구마도 프렌치 프라이 한다. 고구마 튀김. 고구마 튀김. 고구마 튀김이 맛있다나 감자 튀김이 맛있다. 맛은 고구마 튀김이 더 고구마 맛있어요. 고구마가 달아가지고. 고구마 튀김 맛있다고? 네. 저는 그- 감튀를 좋아합니다. 너무 의외네. 전 감자튀김 고구마. 좋아합니다. 그 뭐야 뭐 휴게소 들려서 먹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저는 감자튀김을 좋아합니다. 고구마 튀김 맛있다고? 감자 튀김보다? 맛은 맛은 고구마 고구마가 튀김. 감자튀김은 그게- 소금 맛인데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고구마 튀김이 좀 그래. 달달해서 맛은 있는데. 의외네. 네. 왜냐면 감자 튀김은 그 미국 가면 100% 감자 튀김이야. 그 감자도 여기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는 아까 길쭉하게 작은 게 좋다 했잖아. 우리가 그냥 주로 삶아 먹으니까. 네. 그런데 이걸 프렌치 프라이를 하면 얘기가 달라요. 다르겠지. 커야 좀 커야 돼. 네, 커야 기계에 넣었을 때 이 근육이 썰리니까. 그래 미국 인앤아웃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딱 해가 프레셔로 그냥 쫙 네. 기름이 눌러. 네. 일정 시간 담갔다고 그때 그대로 빼갖고 쫙 흔들어 붓는 거야. 그냥 흔들어. 소금 치고 그 기름 좀 빼겠지. 그래 만든. 그러니까 맛이 못 헤어나. 그러니까 햄버거 하나 사고 프렌치 프라이 셋도로 하면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더 시켜 먹는다. 그러니까 오버가 되는 거지. 체중이. 시리어스하다. 진짜. 일단. 그래서 이제 기름이 뭐 타이어도 튀기면 맛있다 하듯이 그런 거야. 적당하게 먹으면 좋은데 이제 과유불급이지. 이제 감자는 그 정도가 타피오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주로 이제 수입을 하니까 주정 원료로 이제 쓰고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유료 작물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거는 참깨, 들깨겠지, 그치? 이렇게 들깨는 이제 이 차기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잎을 또 사용해. 들깨 효능이 아주 대단하다. 들깨 잎 향 좋아하는 사람 손들. 좀 좋아. 좋아하나? 근데 멧돼지는 억수로 싫어해.
니 싫어하면 멧돼지 빠네. 그런 거 봅니다. 멧돼지 쫓으려면은 들깨를 쫙 심어놓으면 멧돼지가 안 와. 이 후각이 엄청 발달되거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류를 이제 추출하겠지. 그지? 추출을 해가지고 뭐 이게 대충 대치제 이런 것들을 또 쓸 수가 있겠지. 천연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공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들깨는 가장 이제 단일 작물로 대표적인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기름 짜는 것도 과거에는 어디 짰노? 방앗간에 가서 불 때 가지고 히팅해서 그제 볶아가지고 짰잖아. 그럼 차기율이 높아지고 좋았잖아. 근데 그렇게 짜니까 산패도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노? 저온 차기법을 활용해서 내재고 있다. 먹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 들깨 농사를 지으니까 온 차기를 어떻게 한다? 방금 얘기한 저온 차기하고 그 남은 것을 고온 차기로 하는 거야. 고온 차기는 싸게 받고 저온 차기는 비싸게. 그럼 이게 뭐에 좋느냐? 오메가3, 오메가6라는 그 소위 피를 잘 도하게 해. 우리 오메가 지금 기름 나오잖아. 네. 거의 이 태블릿 뭐 이거 그걸로 나오잖아. 네. 그지? 그럼 이게 들기름 먹으면 최고다 말이야. 참기름은 비교가 안 돼. 참기름보다 훨씬 좋아. 그런 것들이 가공까지 이제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들깨 잎은 중간중간에 따가지고 또 뭘 하노? 깻잎 장아찌부터 또 뭘 하노? 쌈으로 시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이 가공을까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농산업이다. 뭐 기기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과거에 식품에서 다거든. 식품과에서 하던 것까지. 뭐든지 연동해가지고 융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여기까지 작물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